보통 막 이렇게 템베거 주식 얘기하면 뭐 메타버스나 막 우주산업 이런 것들도 막 얘기하잖아요. 네. 혹시 그쪽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우주는 저는 참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가지고 아, 우주 산업이라는 게 보통 템베거는요 일단 소비자 대상으로 해야 돼요. 우주를 우리가 소비자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공위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보통 납품을 하거든요. 기업이나 정부에. 그럼 음, 일단 마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마진 음,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뭐 우주 산업도 열리겠죠. 열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먼 이 미래. 텀 자체가. 그거 우주 산업에 동참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굉장히 음, 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느 업체가 또 납품에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즉각 좀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우주가 되는 건 맞는데 우주주를 그냥 마냥 10년, 20년 후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기는 또 어렵고 또 우주라는 거는 이번에 다행히 누리호가 잘 발사됐는데 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발사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투자로 연결짓기는 좀 상당히 좀 쉽진 않다. 그렇게 음, 보고 있고 메타버스는 저는 좋게 봐요, 사실. 어, 메타버스는 이미 작년에 많은 분들이 한번 맛을 봤죠. 네, 실제로 로브록스란 게임도 있었고 한국에는 그 제페토가 있었죠. 네, 네. 제페토가 네이버의 제페토가 흥행을 했는데 요새는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메타버스 게임을 안 할까? 과연 음, 저는 한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게임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임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분명히 된다. 이 어, 산업은 될 걸로 보고 있고, 어, 메타버스가 된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오래 진득하니 하는 여가 활동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음, 보통 한 3, 4시간 치죠. 필드 이렇게 돌 때. 하루 종일 칠 수는 없잖아요. 힘들죠. 네. 그다음에 영화도 2시간 보면 힘들어요. 음. 두세 시간 드라마도. 근데 희한하게 게임은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요, 게임은 하루 종일 하라면 하겠더라고요. 아, 음, 진짜 몰입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여가 활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음, 부분은. 그래서 그게 좀 있어서 좀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또 산업에도 쓸 것 같아요. 왜 음, 그러냐면 올해 CES에서 현대차가 이걸 보여줬어요. 메타 로봇을. 메타 음, 로봇이 뭐냐면 직접 시연도 했는데 싱가포르에 현대차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무인 공장이에요. 어, 로봇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근로자는 우리 서울에 있잖아요. 한국에. 여기서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요. 그 근로자가. 어, 접속해서 고글 같은 거 끼고 그 싱가포르 공장을 봐요. 와, 가상 환경에서. 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거기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 순간 그 메타버스 환경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 로봇은 거기 싱가포르에 있죠. 가서 수정을 해요. 이 어, 시스템. 야, 이게 이제 혁신이죠, 사실은. 이게 음, 메타 로봇 방식이에요. 이게 산업에도 쓰여요. 현대차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저는 실제로 구현될 것 같다. 기업 음, 입장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비용 줄잖아요. 메타버스 활용하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메타 그래서, 플랫폼도 지금 이거 만들잖아요. 그 네, 이름, 제가 거기, 이름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음, 그걸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메타 플랫폼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고글을 쓰고 앞에 이 회사 출근 안 하고 회사에 접속을 해요. 메타버스로. 음, 출근을 안 하고 회사 일을 다 해보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중화는 안 됐지만 이거 메타버스도 2, 3년 후를 보면 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저는 모빌리티처럼 메타버스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은행주, 뭐 반도체, 자동차 부품, 친환경 부품, 메타버스 등등 이렇게 많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 포트폴리오 가운데 이건 좀 주식은 아닌데 암호화폐 있잖아요. 암호자산. 아, 아마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아가는 거?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하신 분들 너무 절 욕하지 마시고 네.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암호화폐나 이런 어, 비트코인 쪽엔 좀 관심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아, 아, 왜 그러냐면 안 올라간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음, 모른다는 게 가치 평가를 못 하겠어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가 얼마일까? 이제 음, 어떤 분은 뭐 옛날에 뭐 30억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음, 어떤 분은 비트코인 뭐 가치가 뭐가 있냐?
이런 문제. 사실 뭐 실제 찰리 먼건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의 그 맞아요. 친구분이 주주총회에서도 하지 그래도, 말라고 네, 대놓고 얘기해버렸죠. 맞아요. 근데 보는 사람 관점인데 저는 왜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보수적이냐면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치 평가를 못 하겠어요. 삼성전자 가치 평가 할 수 있어요. 실적 보고. 음, 나오잖아요. 올해 얼마 벌었네? 이거 적정하다. 그러면 업황이 안 좋아요. 아, 그러면 PBR로 보니까 지금은 한 뭐 1.2배가 적당한 것 같다. 음, 근데 TSMC를 이겨요. 2배 가야지. 그럼 10만 원. 이게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 암호화폐는 계산하기 좀 어렵다는 거. 요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가 화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환 가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뭘 교환할 거냐 이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교환 가치가 생기면 진짜 가치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피자로 바꿨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음,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산다거나 뭐 여행지에 가서 내가 비트코인 이제 계좌에서 이체해 가지고 당장 미국 가서 어떤 호텔에 결제를 한다거나 뭐 편리하겠죠, 당연히. 편리한데 아직은 쉽지 않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게 가격 변동성이 좀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사게 하겠다. 테슬라 음, 자동차.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힘든 게 작년 한참일 때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3천만 원 깨졌죠. 맞아요. 그러면 작년에 7천만 원이던 게 올해는 3천만 원이면 나는 테슬라 자동차는 작년엔 샀어요. 비트코인 하나로. 네, 올해는 비트코인 두 개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교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음, 화폐로서는 지금 아직 보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라면 저는 아직은 음, 암호화폐보다는 주식, 실물인 기업에 음. 투자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타버스랑 이제 암호화폐 이렇게 좀 연관져서 좀 얘기하긴 예.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약간 산업용하고 또 엔터테인 쪽으로의 조금 메타버스 이런 쪽을 조금 네, 보시는, 그런 거 괜찮은데, 근데 음, 메타버스를 지금 우리 돈 가지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음,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음.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아, 수도 또 있어요. 다른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결제로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아, 대중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 난관도 크고, 그러니까 음, 제가 그걸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음, 될지 안 될지는. 그래서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만 해결되면 이 시장 열리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암호화폐가 나쁘다 좋다 그거보다 암호화폐를 대중화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된다. 전 그게 좀 가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이사님, 마지막으로 그 네이버 카카오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카카오가 좀 최근에 조금 오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좀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제 주가가 좀 진정은 됐어요, 하락은. 근데 일단 빠진 이유는 사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뭐 보통 성장주는 금리 인상기에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금리 오르고 뭐 이건 뭐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페이스북도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뭐 그래서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모든 성장주들은 다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을 음, 했고 그게 첫 번째인데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히 끝나요.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하겠지만 미국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내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면에서는 더 나쁠 게 없어요. 더 음, 이상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괴롭힐 일은 아니고 요거 한 가지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두 번째가 좀 고민이 이게 제일 큰데 이게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업은. 이게 이거예요. 기업을 보실 때요. 내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자꾸 이제 가격을 보고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들 하시니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난 수익 나잖아요. 아니면 회사가 돈을 정말 잘 벌어요. 음, 그럼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야 돼. 이걸 뽑아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내가 받아가는 몫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줄 돈은 없어도 어, 성장을 하니까 몇 어, 년 후에 성장을 보고 주가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매출도 성장하고 그걸로 보상을 받는데 아까 은행주는 전통적으로 성장 안 하잖아요. 음, 대신에 은행은 나한테 돌려줘요. 음, 성장 안 하지만 나 돈 잘 벌어. 그래서 매년 배당을 많이 줘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하셔야 돼요. 이 네. 중간에 좀 어중간한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아니잖아요.
음, 그죠? 원래 성장주죠. 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 성장성이 점점 꺾여요. 아, 그래요?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자 카카오 다 쓰잖아요. 다 써요. 그래서 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카카오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 어떻게 해요? 뭐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해외로 확장을 해야 되죠. 근데 카카오 어떻게 해외로 확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 그래서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장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룸이 좀 부족해요. 전기차 테슬라는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전기차 대중 안 됐잖아요. 음, 이 고민이에요. 성장주의 고민은 계속 확장이에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는 두 가지거든요. 이제 검색 시장 다 포화 상태죠. 다 음, 써요. 돈 잘 벌어요. 잘 버는데 더 성장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아니잖아요. 성장은 꾸준하지만 성장률이 점점 줄고 또 한 가지가 네이버는 카카오랑 다른 게 전자상거래 하잖아요. 근데 전자상거래 막강한 경쟁자 쿠팡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경쟁. 물론 여기 성장은 하는데 딜레마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를 하냐면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그 성장 섹터가 어디냐면 콘텐츠예요. 그쪽 투자 음, 많이 해요. 뭐 웹툰. 웹툰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웹툰 시장이 우리나라는 좀 포한데 해외가 열려요. 막 프랑스, 미국 이런데 막 투자해가지고 일본. 그래서 웹툰 비즈니스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확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가가 저는 어느 정도 올 회복은 될 거예요. 금리가 이제 더 안 올라간다면.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고속 성장. 하려면 성장을 보여줘야 된다. 아, 그걸 투자한테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뭔가로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카카오가 하는 게 당연히 그 경영진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고민에 또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오픈 채팅. 오픈 채팅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그 수익화 모델로 바꾸겠대요. 뭐 음, 유로로 한다거나 거기에 광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카카오톡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광고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네, 몇 년 전인가 카카오톡 거기 광고 넣어가지고 대박 네, 났죠. 그 주가 몇 음, 배 갔어요. 근데 음, 오픈 채팅에 그걸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성공하면요, 주가 올라가요. 새로운 수요를 하나 창출을 해야 돼요. 이 두 음, 기업 다 지금 이게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하다. 음, 주주분들이 무조건 1등 기업인데 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돈 많으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사업 투자하지 말고 돈 엄청 많죠. 음, 주주한테 다 돌려줘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든가 신사업을 투자해서 수요를 늘려주든가 이 음, 둘 중에 하나를 경영진이 반드시 가름말 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배당이나 이런 거보다는 신사업 투자 같아요. 그래서 어, 성과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가긴 좀 쉽진 않다 아직.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조금 진출을 해서 네, 확장을 미래 해줘야죠. 네, 확장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 네, 이사님, 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정말 알찬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혹시 그 끝으로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시청자분들께, 아, 그런 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위로의 한 말씀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변하고요. 지금의 승자가 또 내일은 패자가 되는 게 이 시장이에요. 어,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 얘기 해드릴게요. 빌 에크먼이라고 미국에 정말 유명한 펀드 매니저 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 그분이 2016년도에 투자 잘못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회사였나? 음, 거의 다 망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손실 봤어요. 한 80%인가 90%인가. 근데 그 실수를 딛고서요. 지금 위대한 투자자가 됐어요. 아, 거의 진짜 망할 뻔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탈출해가지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근데 일어섰어요. 좋은 기업 음, 투자해서. 근데 물론 능력이 있었죠. 남들보다. 수익률이 그다음부터는 그 사건 이후로 시장 수익률의 몇 배씩을 매년 낸 거예요. 엄청난 이제 또 자산을 일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반토막이 나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음, 일어설 수 있는데 단 일어서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린 게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앞으로 수요가 성장하고 그런 음, 게 명확한 기업 위주로 투자를 좀 바꿔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올랐을 땐 기다렸다 사시고 음, 근데 아까 반도체처럼 앞으로 명확하죠. 좋아지겠죠. 반도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앞으로 한 반년 정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은 향후에 명확하다면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해서 한번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공부하셔가지고 수요 산업이 뭔지 공부해 어, 보시고, 돈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너무 모험은 걸지 마시고, 보통 부자나 좀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배당주 투자하세요. 아까 어, 은행주 같은 거. 네. 1년에 어디 가서 8% 얻겠습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하신 분들은 괜히 막 여기저기 가서 모험 걸지 마시고 음,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세요. 나는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좀 음, 승부를 거셔야 되고,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괜찮다. 지키고 싶다. 은행 이자로 만족 못한다. 그런 분들은 분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게 잘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의 저자이신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